주택법 먼저 하나로 끝낼 거야. 그리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건축법, 그 다음에 농지법. 그렇게 해서 같이 끝낸다. 그래서 자, 이제 한 번 더 주택법.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릴 거야. 어디 가셨어? 아직 화장실이 밀렸어? 트래픽 잼이 걸렸어? 교통체증, 트래픽 잼. 자, 이제 세 번째 뭐 보죠? 주택법. 이번 시간에 주택법 한번 보자. 첫째, 용어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주택이란 어떤 게 군민주택이란 뭐가 군민주택이죠?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하고 또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주택도시기법에 따른 주택도시기업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아 뭐하는 거? 이때는 건설만이 아니라 뭐하는 거? 개량되는 주택. 아까 위에는 공공사업 주체들은 건설하는 주택. 이런 자금의 지원을 받을 때는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주택. 둘이 달라요. 위에 건 공공사업 주체는 건설하는 것만 국민주택. 반면에 이런 두 개의 자금의 지원을 받는 것들은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두 가지 달라져요. 자, 그래서 규모는 둘 다 공통점. 얼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해할 것. 둘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해할 것. 이걸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이라 하자. 그럼 두 번째, 이때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얼마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할까? 첫째, 주거용도로만 쓰는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자.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가 하나가 더 있죠. 85가 아니라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 이때 100제곱미터 이하인 게 어떤 거죠? 첫째, 괄호 속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어디에? 수도권을 제외한. 두 번째, 도시적이 아닌. 세 번째, 읍 또는 면적. 잘라서 셋으로 봐야 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 여기서만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로 간다. 그런 말이죠. 개념적인 정확하게 이해하셔요. 자, 세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몇 세대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다? 300세대 미만으로서 무슨 규모로 지어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되죠. 세 번째, 어디만 지어야 된다? 도시 지역에만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즉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첫째, 300세대 미만일 것.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로 지을 것. 세 번째, 도시형만 건설할 것. 자, 그럼 도시지역하고 나왔네. 아까 좀 전에 국민주택 규모에서 100제곱미터가 되는 건 어디에 썼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 그랬었잖아. 그럼 수도권하고 도시지역은 얼마란 얘기야? 85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만 100이니까 수도권하고 도시적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주거전용 면적 85인 걸 국민주택 규모로 한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도시적에 건설하는 게 도시형 살주택이니까 여기는 규모가 얼마밖에 안 돼? 85 이하만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살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는데 그때 국민주택 규모는 85를 말한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뭐뭐 있죠? 소형주택, 단정연립, 단정다세대. 세 가지 있죠. 그때 소형주택하고 단정연립, 단정다세대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 소형주택은 85 안 됩니다. 그 밑에 얼마래? 60이잖아.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지만 그것도 85도 아닌 60값밖에 안 되고 단정연립과 단정다세대만 85까지 가능하다. 이렇다는 거. 4번에 나오죠?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나 세대별 주면 60제곱미터 이하일 걸. 50 아니야. 60이라는 숫자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60이 소형이라는 뜻이거든. 60 이하가 소형이에요. 60이 있고 또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부터는 30 이상부터는 그럼 30 이상부터 얼마까지야? 60까지. 30 이상 60이야. 우리 사이죠? 그때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뭐란다? 3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중요해요. 몇 개까지 가능하다?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3개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죠. 그때 침실의 각각 면적은 얼마고? 침실의 면적 7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7제곱미터 이상이 돼. 이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때 침실이 2개 이상의 세대수. 그럼 침실이 2개 이상이라는 건 몇 개를 말하는 거야?
2개하고 3개만 말하죠. 뭐 3개 넘는 건 없잖아. 4개짜리는 없잖아. 왜? 최대가 3개야만 두니까. 그럼 2개하고 3개짜리인 침실은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얼마일 것?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최대 2개 침실하고 3개 침실이 있는 건 전체 소형주택 전체수의 3분의 1 이하만 차지할 것. 그런 뜻이죠. 자, 거기까지 중요한 것들이야. 4번은 올해 시험 문제 영순입니다.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다. 네, 올해 새로 개정돼서 시행되는 거니까 시험 문제 영순이. 5번 기숙사, 이종근생이나 숙박시설에 속하는 무슨 시설? 다중생활시설. 한마디로 옛날에 고시원. 세 번째 오피스텔. 네 번째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이것들은 뭐라 부른다? 준주택에 속한다. 그래서 머리점만 떠서 기다오노. 기어다니는 오노 새끼. 그랬었죠? 네, 기다오노. 기어다니는 오노. 자, 6번. 폭 얼마 이상인 일반도로. 폭 얼마 이상인 도시기. 이 정도로 분리되면 그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폭 얼마죠?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예정도로. 외우는 방법 21, 8도.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 한 일주일만 버티면 이제 끝나잖아. 그죠? 그럼 시험 딱 저녁에 보면 합격 나왔네? 그럼 그 다음날 뭐 한다? 보따리 싸고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하러 그 여름 휴가 못 갔던 거 그때 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20일 8도. 거기 가가지고 전화 걸지 말라 그랬어요. 교수님, 우리 여기 놀러 왔는데 교수님 오실래요? 어디서 남해안 가가지고 지들끼리 간다며 그다음에 놀러 오래요. 그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20일 8도. 숫자들 암기해둘 것 중요한 숫자야. 첫 문제 항상 영순위. 자, 그것도 몇 번? 7번. 공구란. 공구가 뭐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뭐로 나눴어?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을 뭐라 부른다? 공구. 그럼 그 공구별로 다 뭐 할 수 있죠?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각 공구별로. 1공구, 2공구 따로따로. 착공신고 따로따로 할 수 있고 또 하나 사용검사도 따로따로 해.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공구라고 한다. 그럼 8번째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까지 할 수 있죠? 각각 1공구 300세대 이하, 2공구 300세대 이하.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하인데 그러면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는 주택단지는 몇 세대가 돼야 그건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을까? 600세대. 300세대, 300세대로 둘로 나눠지려면 그 주택단지는 얼마가 돼? 600세대 되면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600세대라면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고 그때 공구별로는 최소한 300세대 이상으로 둬야 된다. 그렇게 나눠지죠. 또 8번, 아니 9번 무슨 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이게 무슨 시설이죠?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하면 안 돼. 이건 기간시설입니다. 그럼 또 하나 이것만 해오는 게 안 돼. 주택단지 안에는 이러한 전기가스 통신 같은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에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뭐하는 거? 연결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 간선시설이란다. 연결한다는 건 사이에 들어있잖아. 사이까지 쓰는 거야. 가운데 있는 시설, 간선시설이 안 난다. 아셨죠?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 더, 조금 더 들어간다. 그 간선시설로 보는 게 주택단지와 주택 밖에 있는 거하고 연결하는 거 간선시설이잖아. 근데 주택단지 안에 있는데도 간선시설로 보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즉, 기간시설 중에서 주택단지 안에 있는데도 간선시설을 포함시킬까? 몇 가지? 세 가지. 머리점 맡아서 가통지, 가스시설, 통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어디 안에 있어도 주택단지 안에 있어도 그걸 뭐라 본다?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가통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10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최대 몇 개층까지 지속할 수 있죠? 3개층 이내야. 수직 증축은 위에다 더 올리는 건 3개층 이하만 올려야 되지 더 올리면 안 돼요. 그런데 몇 층 이하는 그 아파트가 14층 이하짜리야. 그럼 14층 이하짜리면 몇 개층까지만 가능하다? 2개층까지. 그럼 이걸 다시 번역하면 14층 이하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만. 이런 뜻이야. 14층 이하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이라는 말을 이렇게 법조문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사업주체.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뭐 받는 날?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얼마? 뭘 사용권을 확보하고 또 얼마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할 걸 모두 갖춰라. 조합설립 인가받기 위한 요건이 뭐였었죠?
80% 사용권은 플러스 15% 소유권은 외우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해. 조합 설립 인가 받기한 동의요건 어떤 요건? 어떤 요건? 80% 사용권 플러스 15% 소유권이란 요건을 맞춰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죠? 2번 조합원이 뭐로 인해서 사망으로 해서 그 지위를 뭐 받은 자? 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 사망했으면 받는 자는 못 밖에 없어. 상속이지 뭐야. 상속받는 자는 무슨 요건에도 필요하고 조합원 자기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안 갖춰야 됩니까? 조합원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그래도 상속받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죠? 아까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요건은 80% 사용권 플러스 15% 소유권. 이거는 조합원 모집 신고하기 위한 요건이죠. 모집 신고부터 먼저 해야 되죠? 모집 신고하러 가가지고 모집이 돼야 조합 설립 인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모집 신고할 때는 얼마? 50% 사용권은 플러스 선착순 아니요 공개 모집.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한다. 그럼 여기까지만 끝냈는데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끝났죠? 하나 더 물어보죠. 이 다음 거. 그것도 중요해. 자, 조합원을 모집을 했는데 중간에 조합원이 뭐해서 탈퇴, 자격상실. 그래서 빠져나갔죠? 그럼 뭐 해야 돼? 추가 모집, 충원. 그때 충원 채우는 거야. 새로 채워야 되죠. 또 하나. 모집했는데 윤회이 미달돼가지고 뭔데? 재모집. 자, 새로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다시 모집 신고한다? 안 한다? 모집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공개 모집 선착순. 그때는 선착순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잊지 말고 같이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모집 신고해야 되는데 모집 신고하러 가려면 몇 퍼센트의 사용권이 필요하고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저거 무슨 방법으로 모집하는데?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하는데 이 모집을 했다가 중간에 빠져나가서 충원하거나 미달돼가지고 재모집할 때는 뭔다? 모집 신고 안 하고 무슨 방법? 선착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자, 4번.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올해 시험 문제 영순이 청약 처리. 청약 처리. 시험 문제 영순이야.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거라서 그래. 시험 문제 영순이. 청약 처리 옛날에는 없었어요. 올해부터 새로 신설됩니다. 아셨죠? 며칠 내에 처리할 수 있다? 30일. 뭐 한 날부터? 청약 가입 신청한 날부터 30일에 처리할 수 있죠? 아니라니까. 청약을 신청한 날부터 30일에 처리가 아니고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청약 처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청약 처리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뭐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죠? 발송한 날. 이것도 발송주의야. 내가 청약 처리할래요 라는 걸 등기편으로 보내버리면 등기 그 날짜 찍히죠? 그날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조심합니다. 또 하나 모집 주체는 6번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처를 이유로 뭐를 달라면 안 되죠?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뭐라는 얘기야? 받은 가입비 100% 돌려주라. 100% 다 주라 이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몇 번? 7번. 탈퇴한 조합원하고 무한 조합원은 조합 교육의 정함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내가 낸 돈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은 탈퇴한 조합원하고 또 하나 제명된 조합원. 예, 잘린 사람도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 탈퇴한 자만 아니라 제명된 자도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죠. 자, 8번.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몇 년이 된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뭘 열어야 돼? 총회의결로서 거기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몇 년? 예, 모집 신고가 수리됐어? 그부터 2년 내에 조합 설립인가 받아야 돼요. 자, 이것도요. 여러분들 숫자들 참 중요한 숫자야. 몇 가지 했어?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기 3가지예요. 이거 하나의 흐름을 보여야 돼. 이건 그냥 안 외워져요. 흐름을 외워야 돼. 자, 일단 조합원 모집한다고 모집 신고했죠. 그럼 모집 신고가 뭐 됐죠?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됐습니다. 모집 신고 수리된 날이야. 그날부터 몇 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2년입니다.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뭐 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이때까지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 3개월이야. 이때 뭐죠? 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총회에서 뭘 결정한다? 우리 더 이상 할 거냐 말 거냐.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라. 여기서 뭔다? 사업 종결 여부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여부를 결정하는 이 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거 첫 번째. 자, 두 번째. 여기서 2년 내 뭐 받으라 해서 조합 설립인가 받으라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2년 내 받으라 해서 2년 내 뭐 받았어? 그래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조합 설립 인가 받았으면 그로 끝이야? 아니죠. 인가 받으면 먼저 뭐 해야 돼? 인가 받은 대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 그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이죠? 사업 시행 계획서라고 있잖아. 그냥 사업 시행 계획서. 사업 시행 계획이야. 그래서 사업 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 돼? 승인 신청이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야 돼. 언제부터? 조합설립 인가부터 다시 똑같아. 몇 년? 2년. 2년 이내에 뭐 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해야 된다?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까지는 신청해야 된다. 신청 MUST. 몇 년 내? 2년 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더 들어가죠. 여기 조합설립 인가받은 이날부터 인가받았죠? 그날부터 다시 몇 년? 3년 더 늘어나고 몇 년죠? 1년을 더 주는 거야. 그래도 2년이 아니고 3년 이내에 뭐 하지 않는다? 그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년 내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는 건 몇 년 내봐야 된다? 3년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다시 그 다음에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아. 총회를 열어가지고 총회에서 뭐 결정한다?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 이때는 야 우리 조합 계속 할래 말래?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걸 그걸 언제 한다? 이 3년이 지났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했을 때 사업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니까 맨 앞에 몇 년 있고 이거 2년 내에 조합 설립인가 받아야 된다. 또 이때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못 받으면 총회를 열어라. 하나, 둘, 셋. 숫자들 2년, 2년, 그거 3년. 이거 숫자들을 다 보라는 얘기 아셨죠?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숫자를 외우려면 절대로 외우지 않습니다. 저렇게 도표를 그려가면서 뭐 하나부터 몇 년 내, 또 뭐 하나부터 몇 년, 뭐 하나부터 몇 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따가 보시고선 다시 써주세요. 그럼 몇 번이 끝났어? 8번하고 9번이 끝난 거야. 자, 8번 다시 돌아가서 8번 주택조합의 발기는 언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죠? 수리된 날부터 몇 년? 2년이 된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기를 거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거하고 9번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이제 인가 받았다는 얘기야.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받았죠? 받은 날부터 다시 이제 몇 년 내? 2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뭐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야? 아니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여기 밑으로 내려갔죠? 두 번째 걸 건너뛰고 세 번째 내용 쓰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두 번째지 세 번째지 혼동하면 안 돼. 2년 내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것. 3년 내는 사업계획 승인 인가받을 것. 아니 사업계획 승인 받을 것. 말이죠? 근데 밑에는 9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얘기야? 3년이죠. 그때도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거죠. 10번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는 총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뭐 해야 되죠? 다시 회의 목적 안건 등을 누구한테? 그 조합원이나 토지는 수지자에게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아까 이거 총회 열잖아요. 총회 연다 그랬죠? 여기도 총회 있고 여기도 총회 있잖아. 이 총회 개최는 며칠 전까지 알려라? 7일 전까지. 총회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저기는 가입 신청자, 여기는 조합원에게 알려라. 저기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거니까 가입 신청자. 여기는 조합이 설립되니까 조합원에게 알려라. 가입 신청자, 조합원에게 며칠 전까지 알릴 것? 7일 전까지. 그러죠.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얼마만? 80%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얼마까지 뭘 확보해서? 80% 사용권을 확보했어. 그럼 뭘 주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주체는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의 소유자에게는 그 대지를 뭐에 따라서? 시가로 팔으라고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몇 개월은 협의할 것? 3개월. 팔으라는 매도 청구는 항상 법이 똑같아. 시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하려면 3개월 이상은 먼저 협의할 것. 이 숫자들 시가 3개월 이상 협의 기억하시죠? 근데 80불 이상 확보했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 중에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누구 있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고시일 몇 년 전에?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여 온 자. 한마디로 원주민 있었죠. 지구단위 구역 지정되기 10년 이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있던 사람. 이분은 원칙적으로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강제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부르는 게 값이라 그랬어. 그죠? 근데 이 사람들도 드디어 뭐가 된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오죠. 어찌까지 확보하면. 그게 바로 몇 번? 그게 몇 번? 2번이야.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얼마까지?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누구에게? 모든 소유자. 아까 10년 이전에 취득한 원주민. 이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야. 모든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5% 사용권 확보. 이게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뭐 승인받은 날로부터 몇 년? 승인받은 몇 년? 5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면 그렇다면 몇 년 내에 공사 시작? 아까 여기까지 온 거죠. 뭐 받았죠? 사업계획 승인받았어. 그럼 승인받은 어떤 몇 년 내에 공사 시작? 5년 이내에는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가 공사 시작으로 넘어가자. 이거죠. 그건 5년 내에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다시 몇 년을 연장할 수 있어? 1년의 법내선 다시 공사 착수하는 걸 뭐 할 수 있죠?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연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어. 1공구, 2공구. 그럼 1공구는 언제까지 한다? 사업계획 승인받았죠. 그로부터 몇 년 내?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1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부터 5년 내에 공사 시작하라. 그럼 2공구는 1공구에서 공사 시작한다고 뭐 했죠? 착공신고, 최초의 착공신고 있었잖아. 그날부터 2공구는 몇 년 내에 시작하면 된다? 2년. 요거는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5년 내 공사에 착공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시작 안 해도 돼.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죠? 그 정당한 사유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1공구가 아니라 2공구. 2년 내 공사를 시작해야 되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그러면 연장할 수 있어 없어? 이거 2공구는 안 돼요. 이거는 연장 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거 이거 3년, 4년, 5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항상 2년 내 공사 시작. 1공구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장 가능. 이게 핵심이야. 1공구 이거를 그렇게 구분한다는 걸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그게 몇 번? 3번. 그럼 4번도 더 나갔어. 자, 봐봐. 지금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죠? 1공구. 5년 내 착수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공사 시작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내준 거 있잖아. 그거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내준 거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5년 내 공사 시작하는데 안 했다? 사업계획 취소. 근데 문제는 2공구. 2년 내 착공신고로부터 2년 내 공사 시작해야 되죠? 이거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 왜 안 한다고 그랬어? 이미 1공구에서 공사 시작했잖아. 그럼 몇 년 지난 거야 지금? 착공하고 2년 지난 거잖아. 그럼 1공구는 2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죠? 공사했잖아. 그럼 2년 동안 지으면 몇 정도 공정이 완료된다? 80% 공사 끝났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 시작 안 했다고 2년 내에 공사 안 했다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버리면 뭐가 다 취소야? 요것만 취소야? 전체가 취소야? 전체 취소면 여기 건물 지은 거 뭐라는 얘기야? 80% 끝난 거 원상회복. 취소하겠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면 원상회복이잖아. 다 뜯어내야 되잖아.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지은 걸 다 부셔버리려면 그건 말 된다 안 된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랬어요. 이건 그때는 2년 내에 공사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계획성의 취소는 없다. 결국은 209의 특성. 정당한 사유가 있다더라도 연장할 수 없다. 2년 내에 착공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때는 109에서 공사에 이미 들어간 이상 209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계획 취소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9의 특성은 연장도 안 되고 이거 공사 착수해야 되는 거 연장도 안 되고 또 사업계획 승인 취소도 없다. 그게 209의 특성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아셨죠? 자, 그까지가 3번하고 4번. 다시 한번 3, 4번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차근차근 잘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209의 특성을 묻는 거야. 209 첫째, 공사 착수 연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9는 그런 게 없다. 109만 그런 게 있고 209는 그런 거 없다. 조심하시죠. 자,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두 가지만 기억하죠.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땅 뺏겨버렸죠? 실수요자한테 땅 뺏겼죠? 그러면 다시 그 실수요자한테 뭐 할 수 있다? 팔아라 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해야 돼? 그 토지 실수요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수요자에게 송달돼야 되죠? 우리한테 팔아라 라는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실수요자에게 송달되는 건 2년. 그때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 그거 조금만 돼. 5% 미만일 때만 그 대상이 뭐 된다? 그것만 매도 청구 대상. 자, 주택상환사채. 누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 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거기다 적어야 한다. 그거 누가 한다는 얘기야?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 그때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얼마 이상이 필요하죠? 5억 이상인 법인만 된다는 거. 자본금 5억 이상인 법인만 되죠. 또 2번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원래는 뭐로 주는 거야? 너한테 나중에 주택으로 줄게. 이게 주택상환사채죠? 그런데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면 부지 주택으로 준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예,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거의 현금자가 빠졌습니다. 세 번째,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죠? 최장 3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어떻게 따지죠? 사채 발행일로부터 언제까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사채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이게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4번,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다 기록해야 돼? 아까 토지상환채권하고 비슷해.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법을 한다. 사채 원부에 기록해야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 그럼 배양력은 항상 채권. 그때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전력이 발생하는 효력하고 그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은 그중에 수도권에서 건설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은 무슨 특성이 있죠? 거주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 수도권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뭐가 있단다? 거주 의무기간. 몇 년일까요? 5, 3, 3, 2. 이렇게 해서 5년, 3년, 3년, 2년. 어디는 5년, 3년이죠? 앞에 거 두 개는 공고택지 5년, 3년. 공고택지, 외택지 3년, 2년. 그렇게 해야 돼. 공고택지는 5년, 3년. 공고택지, 외택지는 3년, 2년. 그래놓고 싸게 받으면 공고택지에서는 5년. 조금 싸면 2년, 3년. 공고택지, 외택지는 싸게 받으면 3년. 조금 싸면 2년. 그때 싸다는 기준은 80%. 80% 미만인 주변의 시세보다도 80% 미만으로 분양받았어. 싸죠? 그러면 공고택지는 5년. 그죠? 공고택지, 외택지에서는 3년이고 조금 싸다? 80% 이상 100% 미만이다. 공고택지에서는 3년. 공고택지, 외택지에서는 2년. 그게 5, 3, 3, 2. 숫자를 아예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일일이 하나씩 못 외워요. 공고택지, 공고택지, 외택지. 싸다? 5년. 조금 싸다? 3년. 공고택지, 외택지 싸다? 3년. 조금 싸다? 2년. 그래서 5, 3, 3, 2를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나중에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관광특구에서 건설업하는 공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몇 층? 50층 이상이라 높이가 얼마? 150m 이상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것 크게 5가지 쭉 나와요. 한번 책 보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옛날부터 있던 거. 최근에 들어간 것들 또 있어. 그죠? 세대수가 뭐 200세대 또는 300세대 미만. 그죠? 뭐 그러면서 또 따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복잡해지는 게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이거는 기억하라. 자, 이제 무슨 지구? 투기과열지구. 첫째, 누가 지정하죠? 두 사람. 투기과열지구니까 두 사람. 누구? 국장하고 시도사는 주택가격 안정후에요.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나 해제할 수 있다. 누가 한다? 국장과 시도지사.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어디를 지역 단위로 할 수 있죠? 시군구라고 지정해도 좋고 읍면동하고 지정해도 된다 그랬죠. 여기 어디죠? 강서구 이렇게 지정해도 좋고 아니면 강서구 화곡동 이렇게 해서 동별로 그래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 번째, 다만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다시 지정 단위를 뭐 할 수 있어? 조정할 수 있다. 꼭 하나의 읍면동이 아니라 동만 아니라 화곡동하고 옆에 있는 무슨 동하고 합쳐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화곡동의 일부만 포함시키나 이렇게 조정하는 게 가능하더라. 세 번째, 국장은 언제마다 주거정책심의회 회를 수집해서 투기과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투기과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언제마다 하죠? 1년마다야? 2년마다야? 1년이야? 2년이야? 아, 분기마다 한 거야? 아니야? 반기마다야? 아, 반기마다구나. 반기가 뭐죠? 전반기, 후반기, 6개월마다 한다는 얘기야. 아셨죠? 자, 조심할 거 그러면 물어볼게요. 투기과열지구 처음에 지정할 때 최장 몇 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죠?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5년 이내에서 지정합니까? 10년 이내에서 지정합니까? 3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몇 년? 10년 손 들어봐. 5년 손 들어봐. 3년 손 들어봐. 그럼 손 안 든 사람들은 뭐야? 손 안 드신 분들이 정답입니다. 세 개 다 틀렸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는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투기과열지구야 라고 일단 지정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다른 말로 반기마다 지정 유지를 재검토한다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일단 지정해 놓고 몇 년인 게 없어. 그냥 지정놔. 그리고 몇 개월마다 6개월 될 때마다 반기마다 이거 계속 지정할 건지 풀어줄 건지 지정할 건지 풀어줄 건지 언제마다 한다? 반기마다 지정 유지를 재검토한다 그랬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 놓고 일단 지정해 놓고 반기마다 지정 유지를 재검토한다. 아셨죠?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죠. 앞에 쪽에 기간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헷갈리면 안 돼. 기간 없어요. 일단 지정해놔. 그리고 반기마다 지정, 유지, 재검토 그랬으니까 계속 유지할 건지 풀어줄 건지는 6개월마다 다시 검토하라. 이해되죠? 그렇게 법을 만든 거지 기간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시험 문제 한번 놨든지 뭐 얘기해. 어려운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런 설명을 안 들어놓으니까 허무적거리는 거야. 가만있어 봐. 이게 3년이었나 5년이었나 가만있어 봐. 전매제한기간 10년 그거 여기도 정되나?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머릿속에.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지정기간은 없다. 그냥 반기마다 지정유지 재검토한다. 그거 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 거쳐야 돼? 거쳐야 된다. 고놈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왜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는지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출제원 중에 분명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한 명 들어가 있어. 그 사람이 내는 거야 그건. 그렇지 않고 이걸 낼 리가 없어.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하여튼 하나하나 다 여기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가 다 과로만이 아니고 하나하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전매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의 입주자로 언제 날부터 선정된 날부터 전매 제한 들어가죠?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가 전매 제한인 게 바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고 있어. 그럼 뭐 할 수 있죠? 5년이 지나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5년이야.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할 때까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전매도 돼.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최장 몇 년만 전매 제한하는 거야? 5년까지만 전매 제한이다. 라고 기억하는 게 어디다? 투기 과열지구. 두 번째,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군으로 뭐 했다? 이전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어? 전매할 수 있어요.
근데 원리 이전하는 거 안 돼. 괄호 속에 광역시는 구는 관역으로 보지 않죠? 그걸 이전하는 걸 빼고. 다만 어디 안에서 이전하는 건 안 된다? 수도권 안에서. 우리 여기다가 인사발령이 올려놨어. 인천으로. 그럼 여기 현재 전매제한 걸려있는 거 아파트 팔고 세대원 전원이 인천으로 이사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전매제한 계속 걸려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샀는데 전매제한 걸려서 수도권 내로 이전하는 건 아무리 근무, 생업사회사정, 질병치료, 취약, 교류를 하더라도 이전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매제한 걸린다. 사실 수도권이 되게 넓은데 이거 전매 못하게 하는 거 좀 문제가 있어. 차라리 수도권 내에서 뭐 몇 킬로 이내, 한 30킬로 이내 여기서는 전매를 못한다. 이건 말이 되지만 한 100km 떨어진 데까지 가려면 그거 전매 팔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100km를 맨날 어떻게 왔다 갔다 출근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현재는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건 전매 제한 걸린다. 그것까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 마지막 특광 대도시장이 뭐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원칙.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의사가 수립하라고 하면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나누죠. 이자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며칠 이상 주민에게 공납시킨다? 14일 이상. 이거 아까 나왔었는데 정비법에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거기도 기본계획이야. 그러니까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비슷하게 돌아가요. 며칠 이상?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납 또 플러스 지방의 의견 정치. 이때 지방에는 의견 제시 요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한다? 30일. 그것도 시험 문제 나서서 지방에는 의견 제시 요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할까?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안 하면 의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럼 그냥 통과되는 거야. 두 번째, 누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뭐 받으래?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래. 그럼 도의사는 승인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자, 가만히 있어봐. 대도시장한테 승인받는 사람 있나? 누구죠? 누구야? 대도시장이 대도시장도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게 있나? 요거 하나 있다는 얘기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만? 대도시장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건 리모델링 기본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있었죠? 그때는 대도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승인받아라. 거긴 그렇게 됐어. 근데 여기는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 둘 다 리모델링 계획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아까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누가?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위에 있는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가서 뭐 받으라 했어? 승인받으라 그랬잖아.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야. 기본계획. 이거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것만 도의사한테 승인받아라 그랬었죠? 이때 이 시장에 대도시장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신 있죠? 대도시장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갑자기 안 들어간다 쑥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간다만 나와. 대도시장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대도시장도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받습니다. 왜 그런다냐? 광역도시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아직 이 시장을 대도시장과 대도시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만? 광역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까지는 아직은 시장이 대도시장과 대도시장 아닌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둘 다 합쳐서 시장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 도시장 승인받아라 대도시장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부터 대도시장이 튀어나올까? 도시군 관리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선사시대야. 저 백악기 주라기 시대야. 그래가지고 공룡시대라서 아직은 분화가 되지 않고 어디부터 이제 나눠진다? 도시군 관리계부터 대도시장과 대도시장이 거기서도 등장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명시적으로 대도시장으로 써놓고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는 건 뭐밖에 없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하나밖에 없는 거고 명시적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 중에서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여기서도 여기 누가 들어간다? 대도시장도 여기 들어있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대도시장을 안 써놨잖아. 그런데도 들어있는 거로 봐야 되는 거고 반면에 대도시장하고 명시해놓고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하나밖에 없다. 어떤 거? 리모델링 기본계획. 언더스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세 번째, 특광 대도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몇 년 단위 수립? 10년 단위 수립. 몇 년마다 탄성검토?
5년마다. 뭐랑 똑같아. 아까 했었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분계획. 아까 정비법에는 기분계획 했잖아. 똑같아, 이것도. 거기도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단수도. 여기도 똑같아. 다만 차이가 있는 건 딱 하나. 대도시장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여기는 그렇게 돼 있고, 저 정비법에서는 승인받는 거 없다. 아셨죠? 그거랑 다르다. 그게 차이점. 또 4번 리모델링의 동년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입주자 대표가 시장운수청에게 뭐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리모델링 허가받기 위한 동의서를 받거든요. 그때 동의 요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택조합은 75% 플러스 50%, 7,550번 기억나요? 75% 플러스 50%야 거기는.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잖아. 그 동의 써준 사람들 뭐 할 수 있어? 처리할 수 있어. 어제까지만. 그 동의사가 시장운수구청장한테 뭐 들어가?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만은 여러분들이 동의한 건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다. 언제까지? 허가 신청서 제출 전. 거기까지야. 아셨죠? 자, 이제 뭐가 끝났고, 참법 끝났고, 마지막 뭐 남았습니까? 건축법, 농지법. 그거는 마지막 다음 시간에 들어가죠.